안녕하세요. 대우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3일 SF 반도체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 소식이 있어서 오늘 장 시작을 하고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봤지만 그렇게 관련해서는 크게 현재까지는 반응이 없는 상태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말 소식과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지원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 정책이 어떤 SF 반도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요인의 리스크에 관한 요인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려면 무언가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중요한 패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 가 있어야지 그렇게 우상향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반도체 쪽으로 해서 정부 측으로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정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금액 같은 경우가 10조 정도 되는 규모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이러한 활성화나 기술 경쟁력을 늘린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0조 지원이라는 금액이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방위적인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어떤 분야 부분의 산업에 투자가 지원이 많이 되겠냐라는 부분일 텐데 1차적으로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 주로 이제 설계를 하는 업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관련된 투자들이 지금 한 5조 원 규모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서 10조 원 정도 더 투입을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명확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어떤 기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내용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그 수혜가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이제 SF의 반도체도 조금 가능성이 이제 얼마만큼 갈 수 있을지 좀 봐야 되는 게 이 관련된 뉴스 기사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주로 보면 돼야 될지의 결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제 나오다시피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아직 이제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이만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따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조 원과 플러스 알파로 지원책을 추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직접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나라에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금리로 빌려준다라든지 세액 혜택을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 이번에 지원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SFA 반도체와 관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키워드를 잡았냐면은 결국에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공정에 이제 집중될 전망이라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후공정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저는 수혜 받을 가능성이 이 중에서 SFA 반도체도
여러 후보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가져오고 와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SFA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다라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관찰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올해 말까지 지원을 하는 요 관련된 내용인 부분인 거고,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연장 논의를 한다라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진행하려고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냐면은 지금 AI 쪽과 관련해서 투자가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보다 더 큰 규모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지금 미국이랑 그 다음에 일본, 뭐 인도, 중국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110조 단위로 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한국이 이제 시장 점유율에 관해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거의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6, 70% 가지고 있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투자금이 이렇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마 관련해서 지금 AI 사이클이 오면서 반도체 호황기를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라든지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 측에서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가 연구개발 쪽, 그러니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통합투자세라고 해서 이쪽 부분 아마 이제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쪽이 이제 세액 공제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는 중견과 대기업이 조금 낮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율을 조금 더 높여줄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제 공제율을 기간을 더 늘려주거나 이제 공제율을 더 올려주는 방향, 혹은 이제 아까 10조 원 규모 투자 금액이 후공정으로 조금 더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SF 반도체에서는 관련해서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 증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매출 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 말씀 포인트만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또, 계속해서 금리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 없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금리적인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또 좋은 지표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제 어떤 지표가 나왔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지난달보다 올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꺾였다라는 두 개 부분이 이제 주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언급 드리고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올해 금리 또 안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 버리면은 좀 주가가 한번 또 휘청거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한 번은 금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지표들,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은 아무래도 방향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9월에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 관련된 내용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저랑 같이 좀 관찰 하면서 추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봉 21선과 일봉 241선을 조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세가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소폭 반등을 하면서 또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주봉 11선을 다시 좀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한번 추세를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관련 정책 그리고 금리 내용들은 계속해서 시시각각 많이 변할 수 있다 보니까 변동되는 대로 해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